여러분 축구 역사상 가장 비싸고 가장 우아했던 몰락을 기억하시나요? 이 선수의 이적료는 무려 1억 1,500만 유로 한화로 약 1,6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4년 동안 넣은 골은 고작 7골이네요. 단순 계산으로 골 하나당 2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든 셈이죠. 누군가는 그를 사기꾼이라고 비난하고 누군가는 비운의 천재라고 동정합니다. 바로 첼시의 왕이자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했던 에덴 아자르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신기에 가장 근접했던 이 천재를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렸을까요? 단순히 햄버거를 좋아해서 살이 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치명적인 신체적 결함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아자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무너져 내린 진짜 이유를 뼈와 살을 분리하듯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아자르의 전성기 시절부터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래야 이 몰락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자르는 벨기에의 축구 집안에서 태어나 프랑스 릴 OSC에서 이미 10대 시절부터 리그를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첼시로 이적하며 전설을 쓰기 시작했죠. 당시 첼시의 아자르는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와도 같았습니다. 수비수 서너 명이 달라붙어도 그 특유의 낮은 무게중심과 엉덩이를 이용한 드리블로 유유히 빠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물 흐르는 듯했으니까요. 메시와 호날두라는 외계인을 제외하면 인간계에서는 감히 적수가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우승 2회, 유로파리그 우승 2회, 그리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의 실버볼까지 그는 명실상부한 월드클래스였거든요. 당시 아자르의 플레이를 보면 전술이나 전략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냥 아자르에게 공을 주면 아자르가 알아서 해결했으니까요. 첼시 팬들에게 그는 단순한 선수가 아니라 종교이자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영광 뒤에는 이미 파멸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네요. 운명의 2019년 여름 아자르는 드디어 자신의 드림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떠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로 지목받으며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 입성했죠. 5만 명의 관중이 그의 입단식을 보러 몰려들었고 전 세계가 새로운 황제의 대관식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참사는 프리시즌 첫날부터 시작되었네요. 훈련장에 나타난 아자르의 모습은 우리가 알던 날렵한 킹자르가 아니라 배가 볼록 튀어나온 뚱자르였거든요. 휴가 기간 동안 무려 7kg이나 체중이 불어난 상태로 복귀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자르의 멘탈리티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호날두나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지독한 노력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훈련을 싫어하고 경기를 즐기는 타입이었죠. 첼시 시절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자르는 경기 전날 햄버거와 피자를 즐겨 먹었고 훈련장에서는 끈 묶는 신용을 하며 농땡이를 피웠다고 합니다. 그래도 경기에 나가면 미친 활약을 보여줬으니 아무도 뭐라 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재능의 저주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최고가 될 수 있었기에 그는 30대가 되어 신체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하는지 전혀 학습되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아자르의 몰락을 전부 게으름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억울한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결정적인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2019년 11월 챔피언스리그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였습니다. 아자르는 서서히 폼을 끌어올리며 레알 마드리드에 적응해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벨기에 국가대표 동료인 토마 메니에의 거친 태클이 아자르의 발목을 덮쳤습니다. 이 부상은 단순한 타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자르의 발목에는 2017년에 수술로 박아놓은 금속 플레이트가 있었는데 이 태클로 인해 그 부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이때부터 아자르의 지옥 같은 재활 라이프가 시작됩니다. 부상에서 복귀하면 또다시 부상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겁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발목 부상은 신체 밸런스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아픈 발목을 의식해서 뛰다 보니 반대쪽 무릎이나 허벅지, 근육의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 햄스트링이나 근육 부상으로 이어지는 도미노 현상이 발생한 거죠. 첼시 시절 철강왕으로 불리며 수비수들에게 그렇게 얻어맞아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던 아자르의 신체는 이제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는 쿠크다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4년은 아자르 본인에게도 그리고 구단과 팬들에게도 곰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구단은 그를 살리기 위해 의료진을 총동원하고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했지만 아자르의 몸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경기에 뛰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벤치에서 웃고 떠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거나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탈락한 직후 옛 동료들과 해맑게 웃으며 장난치는 장면이 방송되면서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도 논란을 넘어 그가 레알 마드리드라는 클럽의 무게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프로 선수로서의 자존심이나 승부욕이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는 방어 기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직면하기 두려워 애써 쿨한 척 상황을 회피하려는 심리 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프로의 세계는 과정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곳입니다. 1,600억 원을 받고 벤치에 앉아 햄버거를 먹는 선수를 너그럽게 이해해줄 패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아자르는 정말 먹튀일까요? 아니면 피해자일까요? 단순히 운이 없었다고 하기에는 그가 보여준 자기 관리는 처참했고 전적으로 본인 탓이라 하기에는 그 태클이 너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아자르가 은퇴를 선언한 후 했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가 축구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아자르는 은퇴 후 한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다. 경기가 끝나면 맥주 한 잔은 마셔야 했다. 그것이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었다. 라고요. 그리고 나는 훈련을 죽어라 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공을 가지고 노는 게 좋았을 뿐이다. 라고 고백했죠. 이 말은 그가 축구를 직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의로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첼시 시절 조제 무리뉴 감독이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그에게 수비 가담을 요구했을 때도 그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자유롭게 풀어줘야만 능력을 발휘하는 영혼이었으니까요. 현대 축구는 점점 더 많은 활동량과 압박 그리고 철저한 자기 관리를 요구합니다. 메시조차도 나이가 들면서 식단을 조절하고 훈련 방식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아자르는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아니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가진 천재성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경험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이죠. 결국 아자르의 몰락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 천재의 비극이자 재능만 믿고 노력을 등한시한 자의 예정된 결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자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교훈을 던져줍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없다면 그 재능은 시효가 만료되는 순간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아자르는 20대 후반까지는 타고난 신체 능력으로 버텼지만 30대에 접어들어 에이징 커브가 오고 부상이 겹치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젊음과 재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재앙일 뿐이죠. 아자르가 만약 호날두의 절반만큼이라도 자기 관리에 신경 썼다면 혹은 부상 이후 재활 과정에서 조금 더 독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아마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을 더 오래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의 플레이는 정말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몰락이 더욱더 씁쓸하고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네요. 2023년 10월 에덴 아자르는 32세라는 다소 이른 나이에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미국 리그에서 그에게 제안이 왔지만 그는 더 이상 즐겁지 않은 축구를 돈 때문에 하고 싶지 않다며 쿨하게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마저 아자르다웠죠.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는 역사상 최악의 먹튀로 기억되겠지만 첼시 팬들과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라운드 위의 마법사로 기억될 에덴 아자르.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시나요? 게을은 천재의 비참한 말로인가요? 아니면 박수 칠 때 떠나지 못한 낭만주의자의 뒷모습인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롭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식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